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각종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 의견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게리 겐슬러, 우리 코인 투자자들의 공공의 적인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또 비트코인 ETF 신청 관련해서 서류를 다시 제출해라. 이것으로 시장이 한번 또 홍역을 치렀죠.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사실 해야 하고요. 이 내용을 조금 아시겠지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CBOE라고 하는 이제 시카고 옵션 거래소죠. 여기가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서류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감시 공유 계약, 이것으로 시장 조작을 막고 SEC를 설득하기 위한 이게 이제 정답이죠.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함께할 파트너를 기재하세요 라고 하는 SEC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미국 최대 거래소의 이름을 다시 기재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제출을 했죠. SEC가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 거래소 정확히 명시할 것 했는데요. 문제가 있죠. 코인베이스를 적었는데 이게 이제 정답인 것 같긴 해서 적었는데 SEC가 이것으로 또다시 문제를 삼지 않을까요? 전 시티그룹의 임원 역시도 게리 겐슬러가 있는 한 좀 승인이 어렵지 않겠냐. 그 이유로 지금 감시 공유 계약의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쓰겠다고 했지만 코인베이스는 당국에 등록된 거래소가 아니죠. 이전에 말씀드렸던 프로미티움이다 이런 수상한 거래소들이 오히려 허가증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코인베이스는 지금 SEC로부터 고소를 당한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 파트너로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것으로 나중에 문제를 삼을 소지가 저는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건 블랙록 비트코인 ETF 일정표를 한번 보시면요. 6월 15일 날 신청을 했고요. 28일 날 홈페이지 등록이 됐습니다. 이제 8월 12일까지 SEC는 승인을 하든지 거절을 하든지 45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45일 만약 연장을 하면 이제 9월 26일로 갑니다. 또 승인을 하든지 거절을 하든지 이번에는 90일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90일 연장을 시키면 무려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가네요. 12월 25일 승인을 하든지 거절을 하든지 또 한 번 6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바뀌어서 내년 2월 23일로 최종 날짜죠. 여기에서는 무조건 yes 아님 no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보니까 내년 3월 25일로 비트코인 반감기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지금 일정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저는 이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저는 먼저 승인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을 만약 승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가의 공룡 기관들이 비트코인 끝물을 잡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중국에서 이미 부유층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홍콩에서 사재기를 하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인접 국가들 역시도 홍콩을 통해서 투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혹시 모르니 일단 미국은 월가 군단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일단 좀 집어 넣어놔라. 일단 넣어놓고 신청해놓고 상황을 지켜보자. 대비를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혀드립니다. 어떤 이제 그 허프라고 하는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SEC와 그레이스케일 소송이 매우 중요한데 이 소송에 대한 결과, 작년 6월 달에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곧 이제 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비트코인이 하필 이때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신청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레이스케일의 논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선물 ETF만 어떻게 승인을 하고 현물 ETF를 승인을 하지 않을 수가 있냐? 왜 둘 다 똑같은 동일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추정을 하고 있죠. 심지어 비트코인 2배를 더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 ETF까지 승인을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정말 논리가 타당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자, SEC는 여전히 비트코인 ETF를 거절하고 또 연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 전문가들은 그레이스케일이 SEC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최대 8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있는 명분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팩트 체크인데요. SEC가 선물 ETF만 승인을 하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하지 않은 이유는 비트코인 선물 ETF는요. 비트코인에 사실 전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영향이 사실상 거의 없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실제 비트 가격에 실제로 살 수가 있죠. 물론 종이 증서로 현물에 기반한 ETF니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2100만 개로 수량이 제한되어 있죠. 금 ETF를 이전에 승인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처럼 아주 큰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는 완벽한 코인 시장 장악을 해야겠죠. 작년부터 테라 루나 사태, FTX 사태, 지금 리플 소송, 코인베이스, 크라켄 이게 제가 볼 때는 다 사실 쇼를 하고 있다. 시장을 폭락시키고 가격이 떨어지면 대중들은 아무리 호재뉴스 터뜨려도 관심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으로 대중을 눈을 속이면서 본인들 시장 장악,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거의 끝이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조지 소로스가 실제로 구리로 돈을 벌고 싶었을 때 했던 실제 일입니다. 엄청난 자금으로 구리를 우리 같으면 돈이 많잖아요. 구리를 엄청나게 분할 매수를 하든지 샀어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친구가 실제로 했던 일은 뭡니까? 갖고 있던 구리를 전량 매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시장과 언론에 계속적으로 유포시키죠. 자, 팔고 또 팔면서 소문을 내면 구리 가격이 당연히 크게 폭락할 겁니다. 지금 조지 소로스 같은 인물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죠. 폭락에 폭락을 거듭한 구리 가격, 이것을 정말 헐값에 거의 휴지 조각된 구리, 그때야 비로소 쌓아놓던 현금으로 대량 매수에 나섭니다. 지금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코인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친구, 아까 허프라고 하는 친구는 8월 12일 SEC가 블랙락 ETF를 연기시키지 않을까, 자, 코인베이스를 좀 문제 삼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요. 반면 이제 전 SEC 의장이죠. 제이 클레이튼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나 봤더니 지금 SEC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좀 쉽게 말하면 SEC가 소송에서 패소를 해야 미국다운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조금 의외의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그래도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SEC 게리 갠슬러가 패소하고요. 사임을 하는 게 그렇게 머지는 않아 보입니다. 블랙록의 ETF가 승인이 된다면 SEC는 우리는 크립토 코인을 그냥 죽이는 기관이 아니고 우리는 공정하게 법을 이렇게 잘 실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하는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과 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가능케 하죠. 크게 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냐. 첫 번째, 블랙록의 ETF가 결국 승인이 된다면 비트코인이 우리 돈으로 하면 1억을 돌파할 것이다. 이걸 너무 단기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블랙록은 비트코인 ETF를 연기할 것이다. 연기한다면 그 순간 당연히 단기 하락이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ETF 블랙록을 거절한다면 자, 비트코인이 하락하고요. 알트는 더 크게 떨어질 거고 코인들 인수합병 계속 이어지겠죠. FTX 테라루나 사태 때 헐값에 월가의 기관들이 코인 인프라 기업들 다 가져간 거 보셨죠? 자, 하락장이 연장될 수 있다. 자, 3번의 가능성을 그렇게 저는 높게 보진 않습니다. 1번, 2번이 좀 더 높지 않겠냐 보는데요. 어찌됐건 1, 2, 3번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그 차트입니다.
이게 이제 그 32,000달러를 넘으면 이 하락 추세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쭉 그었는데 여기 이제 머리를 뚫고 나온다면 4만 달러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지금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좀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전부 투자하고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현금을 빼놨다가 나중에 기다리는 게 나을까? 저는 어느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야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된다면 당연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연기되거나 거절될 가능성 당연히 있습니다. 이때 정말 아름다운 이 기회를 잡으시려면 당연히 현금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예측해서 맞추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가지 가능성에 모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뭐 리플이다, 코인베이스 소송, 뭐 SEC 뭐 복잡합니다. 그리고 ETF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우리가 뭐 공부를 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연연해 하지 말자. 이것 또한 지나가고요. 코인 시장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그래서 이 좀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좀 잘 버텨나가는데 이런 공부도 하시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현금도 쌓으셔야겠죠. 그래야 큰 기회가 올 때 이것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